AI에게 뭔가 조사를 하라고 요청할 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근거, 출처를 함께 갖고 오라고 요청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한다면 그 출처 링크가 유효한지도 보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링크는 공유해 주는데 유효하지 않은 페이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뭔가 AI와 함께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프롬프트에는 근거를 함께 요청하시고 그 근거가 정말 올바른지를 최종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모든 분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AI에게는 스크린샷을 첨부해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현된 페이지 또는 컴퓨터에 있는 폴더, 파일 이런 것들 지정할 때 말로 설명하기 귀찮거나 번거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무조건 냅다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 장을 첨부해가지고 AI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맥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제공되고 있어서 클립보드 복사가 되는데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게 있는지를 조금 찾아서 설정을 해보시면 훨씬 뭔가 AI에게 물어볼 때 글로 작성하는 것보다 그냥 이미지를 첨부해서 물어보는 게 편할 때가 있어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에게 어떤 것을 조사하라고 시키고 나면 그 결과물을 받을 때 MD 파일로 보통 받게 되는 것 같거든요. 클로드 코드는 일단 그렇습니다. 물론 MD 파일 뷰어를 추가로 세팅을 하면은 보기가 좋기는 하지만 그 설정 자체도 찾아야 되고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HTML로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웹브라우저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데 크롬에서 편하게 보기 쉽게 AI가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프레젠테이션 작성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것도 AI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일단 구글 제 계정의 구글 PPT를 제 컴퓨터에 있는 AI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그냥 웹 조사를 해서 PPT와 관련돼서 괜찮은 디자인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스 디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참조시켜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 뒤에 AI에게 시키면 퀄리티가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요즘 앞으로 저는 프레젠테이션 작성도 AI에게 계속 맡기게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터미널로 AI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작업하시다가 뭔가 느리다는 경험을 해보셨을 때 AI에게 컴퓨터 진단을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크린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마련이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AI에게 찾아달라고 해서 AI가 판단하게끔 해서 의미 없는 프로그램들을 지우거나 아니면 현재 작업하는 동작이 불필요하게 크다거나 하는 원인들을 같이 찾아볼 수가 있게 돼서 컴퓨터를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스펙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지메일 MCP를 이용해서 AI에게 뭔가 정리를 요청해 볼 수 있잖아요. 개인 계정인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왜냐하면 메일로 저는 잘 소통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회사 계정이 구글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저것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만약에 퇴사를 한다던가 했었을 때
전체 백업을 지메일 MCP를 연동해서 AI에게 요청해서 정리를 해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메일을 회사에서 이용하고 계신다면 저를 대신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AI를 이용할 때 옵시디언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SNS에서 보이는 뭔가 유료 강의와 같이 전문적으로 방법론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대화 세션에서 작업했었던 내용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다 차서 두 번째 대화 세션에서 이어서 작업을 하고 싶다던가 아직 작업을 마무리되지 못했는데 한 3일 뒤에 그 대화 세션과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럴 경우 임시로 조금 저장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옵시디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이어서 할 때 그것을 참고하라고 AI에게 요청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옵시디언의 장점은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됩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게 그냥 텍스트 파일들의 모음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옵시디언을 이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냥 어딘가에다가 기록을 해둔다 라는 맥락으로 해서 작업한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할 수만 있게끔 한다면 옵시디언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서 혹시나 단발성으로 항상 AI를 다루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추가로 따로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그것을 참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긴 호흡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클로드 코드의 최고 모델은 페이블인데요. 저는 이 페이블을 이용해서 제가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에 제가 누적시킨 작업들이 오히려 이후로 진행하게 될 대화 세션에 어떤 부분들이 방해가 되는지를 검토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느니만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결과 상반된 내용이 지침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장기 메모리로 저장된 부분들이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개선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페이블이 토큰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맡겨야 될지 저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전수조사를 시키고 되게 어려운 작업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 저는 페이블을 이용해서 AI에게 작업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